안녕하세요. 글로브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우즈베키스탄을 탐험해 보려고 해요. 수백 파운드의 재료로 만들어지는 필라프 요리로 유명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문화가 있는 이곳은 아름답고 친절한 여성들이 많은 곳이에요. 별표 지리와 인구 별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여행지로 447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해요. 하지만 사막과 산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지형 덕분에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많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넓은 땅을 고향으로 삼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방문이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역사도 깊은 곳이에요. 소련 시절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번화한 무역 중심지였고 현재는 약 3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우즈베키스탄은 내륙의 위치해 바다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답니다. 이 나라는 여러 개의 호수와 강이 흩어져 있어 관계와 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라레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였죠. 아라레는 관계를 위한 강의 전환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문화적으로도 풍부하지만 금도 많이 생산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금 생산국이에요. 이 나라는 세계 금 생산의 3%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금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과 같은 다른 귀중한 자원들도 풍부해요. 농업도 이곳에서 중요한 분야로 특히 면화 재배가 두드러져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면화 생산국으로 매년 약 100만 톤의 면화 섬유를 생산해 세계 면화 공급의 거의 6%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나라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과 같은 자연자원도 풍부하답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우즈베키스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은 어떤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와 대화해요. 별표 역사 별표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는 매력적이고 오래된 역사로 가득해요. 한때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이곳은 중국과 유럽 간의 상업에 번화한 교차점이었답니다. 이러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은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용광로로 만들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 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곳의 부에 매료되어 발자취를 남겼죠. 칭기즈 칸이 이끄는 몽골의 침략은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미르 티무르, 즉 타메를란이 이 나라의 문화적 풍경을 진정으로 형성했어요. 아미르 티무르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사랑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마르칸드를 계몽의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그는 세계 각지의 학자와 철학자들을 초대하여 지역의 지적 및 문화적 삶을 크게 증진시켰답니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최초의 마드라사인 나자스탄 마드라사가 건설되었고 현재 유네스코에 의해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슬람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려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역사적 건축물에 매료된 분들에게는 히바가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이 도시는 6번째 세기에 세워져 시대를 초월해 보존되고 있으며 현대적인 건축물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장인들이 이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며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독립을 얻은 우즈베키스탄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는 3,5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32년 이상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소련 시대의 종교적 표현이 억압받았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유산과 역사적 유적지를 잘 보존해왔어요. 독립 이후에는 이 유산을 기념하고 되살리려는 관심이 되살아나며 이슬람과 역사적 뿌리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부하라와 사마르칸드와 같은 도시들은 이슬람 학문과 문화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하며 무슬림 세계의 진주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이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대학교인 미르 이 아랍 마드라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슬람 황금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아비센나와 같은 저명한 학자를 배출했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탐험하면서
여러분은 우즈베키스탄 요리가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곧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요리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세계 요리에서 흔히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재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별표 문화 별표 우즈베키스탄의 요리는 육류 요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쌀과 함께 제공되는 풍성한 요리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강한 맛을 사랑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답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를 즐겨 마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티와는 달리 그들은 종종 녹차를 선호하고 레몬이나 다른 맛을 더해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죠. 농촌 지역의 요리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필라프인데 풍부하고 향기로운 이 요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양고기, 완두콩, 건포도, 마늘이 포함되어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을 제공합니다. 맛의 모험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말고기와 쿠미스, 즉 암말의 우유로 만든 발효 유제품이 널리 소비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요. 이러한 전통 음식들은 이 지역의 유목민 유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일부를 자랑하며 일상적인 쇼핑의 분주함이 이 시장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타슈켄트의 돔 형태의 시장은 거북이 껍질과 비슷해요. 이곳은 이 분주한 도시에서 상징적인 모습이랍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시장에서 친절한 상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사마르칸드 할바나 독특한 우즈베키스탄의 신맛치즈인 쿠르트와 같은 특정 품목에 관심을 보이면 그들은 기꺼이 샘플을 제공할 거예요. 상호작용이 상업을 촉진하는 곳이니 그들의 판매 방식의 매력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은 단순한 제빵 행위를 문화적 표현으로 승화시켜요. 타슈켄트와 사마르칸드와 같은 도시에서는 제빵사들이 전통적인 점토 오븐인 탄두르에 들어가서 각 빵이 완벽하게 구워지도록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품질에 대한 헌신은 비할 데 없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우즈베키스탄 빵의 제작과 시식은 모두 매력적인 경험이에요. 풍부한 재료로 만들어진 우즈베키스탄 빵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투 중 군인들을 몇 주 동안 지탱해온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한 제과점에서는 하루에 약 8,000개의 빵을 생산하며 각 빵은 맛과 역사를 가득 담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요리는 빵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육식 중심적인 나라 중 하나로 풍부하고 매력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해요. 수십 년의 소련 통치로 인해 이러한 요리 전통이 보존되기 어려웠지만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요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곳 생활의 중심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 생동감 넘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필라프의 독보적인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통 요리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거대한 솥들이 유명해요. 지역 레스토랑에서는 아침 8시부터 필라프 준비를 시작한답니다. 이들은 보통 몇백 파운드의 재료를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솥들로 일반적인 요리 냄비와는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요리는 220파운드의 고기를 약 10갤런의 해바라기 기름에 끓이면서 시작해요. 감각을 자극하는 향연이죠. 조리 과정은 세심하고 철저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고기가 잘 익기를 선호하거든요. 고기가 붉은색을 잃고 기름 속에서 완벽하게 익으면 당근과 병아리콩이 추가되어 고기와 어우러져요. 마지막으로 이 요리의 주인공인 쌀이 추가되어 모든 재료가 사랑받는 우즈베키스탄 필라프로 변신해요. 이 요리는 단순히 섞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술로 만들어지며 종종 쟁반으로 덮여 완벽하게 익도록 둡니다. 필라프가 준비되면 단순히 서빙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리사들은 경건한 순간을 가지며 손님에게 이 걸작을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료를 혼합해요. 쌀의 독특한 황금빛은 당근에서 나오며 맛뿐만 아니라 요리에 시각적인 따뜻함을 더해줘요.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생각할 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억하세요. 풍부한 빵, 많은 쌀, 그리고 많은 고기. 이러한 주식들은 우즈베키스탄 요리 문화의 중심이며 고기 중심적인 음식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생동감 넘치는 일상생활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일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분주한 중심지로
전통과 현대가 역동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집을 방문할 때, 특히 아파트와 같은 도시 환경에서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존경과 청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수도인 타슈켄트를 방문할 경우 러시아어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곳에서는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며 지역 주민들과의 깊은 연결을 도와주고 도시의 사회적 구조에 쉽게 녹아들 수 있게 해줘요.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분들과 건축 애호가들에게 끊임없는 더위는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역사적 유적지를 탐험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 있는 작은 대가일 거예요. 부하라, 타슈켄트, 사마르칸드와 같은 도시들은 해가 지고 나서도 조용해지지 않고 맛있는 식사와 오락을 제공하는 밤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야외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무용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백조처럼 유려하며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이웃 나라들과 달리 엄격한 음주 제한이 없어요. 조용한 저녁을 보내며 보드카나 위스키를 즐기든 활기찬 나이트클럽에서 신나는 밤을 보내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말 동안의 밤문화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요. 도시를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은 험준한 산과 건조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수의 인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전통이 소중히 여겨지며 일상생활에는 종종 승마와 같은 기마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어요. 농촌 식단은 고기를 단순한 요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같은 주식에 통합되어 자주 사용된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카페토 제작 전통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어요. 이 수공예 카펫들은 복잡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며 외국 관광객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 번창하는 거래는 지역 전통과 현대 관광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식사, 춤, 쇼핑, 관광 등 모든 경험이 고대와 현대가 살아 숨쉬는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글로벌 변동 속에서도 어떻게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유지해왔을까요? 그 경제 회복력의 비밀과 전략을 곧 밝혀보겠습니다. 별표 경제 별표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강인한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1966년 타슈켄트는 리히터 규모 8의 강력한 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재앙은 3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집 없이 만들고 3만 6천 개 이상의 건물을 파괴했답니다. 이 비극의 여파 속에서 타슈켄트는 소련의 상당한 지원을 받아 대규모 재건 노력을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당시 지역에서 드물었던 지하철 시스템이 건설되어 도시가 현대적인 도시 지역으로 변모하는 신호탄이 되었죠. 오늘날 타슈켄트는 대체로 4층 또는 5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층 건물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랍니다. 이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약 750제곱피트의 크기를 가진 작은 아파트를 수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원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이 유입은 타슈켄트의 임대료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현재 집주인들은 보통 월 $500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주한 시장에서 타슈켄트의 거리를 탐험하다 보면 또 다른 독특한 점이 눈에 띄어요. 거의 모든 차량이 쇠보레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쇠보레 간의 전략적 협력의 결과로 저렴한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이 덕분에 쇠보레는 도로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자동차 소유를 더 쉽게 만들어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반영해요. 우즈베키스탄은 강력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요. GDP 성장률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이 나라는 2023년까지 6%에 도달하며 글로벌 경제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별표 러시아의 영향 별표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타슈켄트의 넓고 광활한 거리와 건축 양식이 러시아 도시들을 연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대략 17만 제곱마일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건물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 도시들이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을 줘요. 이곳의 건축 경관은 여전히 소련 시대의 놀이터와 건물들이 남아있어 많은 방문객들에게 놀라움과 친숙함을 주는 역사적 조각을 보존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은 점점 더 세상에 열려 있으며
러시아에서 온 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영향은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로 된 이중 언어 표지판에서부터 도시의 서점에 있는 러시아 문화까지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타슈켄트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수많은 거리 상인들을 만날 수 있고 서양 체인 매장의 성장도 볼 수 있어요.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한때 폐쇄된 국가에서 더 글로벌한 통합국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로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도전들을 상기시켜줘요. 타슈켄트의 교통은 지하철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 지하철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1977년에 개통되었답니다. 이곳의 지하철역은 아름다운 소련 시대의 디자인으로 유명하여 소련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에요. 국내의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기차가 선호되는 이동수단이며 직원들은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최저임금은 약 320달러이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약 500달러를 벌 수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많은 젊은 인구가 유럽과 미국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으러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문화와 요리는 가장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환상적인 방문지일 수 있지만 높은 임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장기 체류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한 매력을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 10초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희에게 매우 의미가 있답니다. 그 대가로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드려요. 거래하실 건가요? 별표 비자, 언어, 비용, 여성들 별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북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과 접해 있어요. 이 매력적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전자 비자 시스템이 입국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줘요. 100여 개 이상의 국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비자는 단일 입국 기준으로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더 긴 체류를 고려하거나 일할 계획이라면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우즈베키스탄은 활기찬 문화의 직물로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이 나라는 강한 이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특히 미국 달러로 수입할 경우 매우 보람차요. 100달러를 환전하면 상당한 양의 우즈베키스탄 솜을 얻을 수 있어 현지 기준으로 꽤 부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이점 덕분에 여러분의 달러는 여기서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며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열어줍니다. 타슈켄트 시내 중심의 원룸 아파트는 월 250에서 4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들며 시내 중심에서 벗어난 유사한 숙소는 월 150에서 300달러 사이로 더 저렴해요. 월 평균 공공요금은 사용량과 아파트 크기에 따라 약 40에서 70달러 정도 소요되며 저렴한 식당에서의 한 끼는 3에서 5달러 정도, 중급 레스토랑에서는 두 사람의 3코스 식사가 20에서 30달러 정도에 가능해요. 대중교통은 매우 저렴하여 버스나 지하철 같은 현지 교통의 편도 티켓은 약 20센트 정도이고 월 정기권은 보통 10에서 15달러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품질과 가용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더 비싸지만 서양 기준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민간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곤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관광객을 이용하려 할 수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문제랍니다. 부하라와 사마르칸드와 같은 도시의 박물관 입구에서 입장료를 요구하는 사람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택시 요금을 만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속임수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경계를 유지하면 이러한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풍부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곳의 복잡한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걱정 없이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답고 복잡한 삶의 직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환대와 친절로 유명해요. 이 생동감 넘치는 시장을 거닐다 보면 진정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보러 오는 것에 기뻐하고 있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 가족들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집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환대의 상징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요. 우즈베키스탄 가정의 손님들은 주인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곤 해요. 사회생활은 종종 지역 사회 모임과 가족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성들은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축제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족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심 기둥이며 여성들은 가사와 직업 생활을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강한 가족 중심의 문화는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깊이 관여하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성 교육과 권한 부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졌어요. 더 많은 여성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다양한 직업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젤로비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